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던 것은 건강에 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냐? 자, 현재 유튜브 신에서는 A를 일주일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B를 3주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C를 한 달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제가 이것이 얼마나 유튜브 신에서 먹히는지 한번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올렸던 건강 관련 내용 중에서 이것이 조회수가 1위가 나오게 되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떤 한 가지 단일 물질, 단일 음식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란 얘기는 그 개인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 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최초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 오셨던, 유입이 되었던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이제 다 떠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자유롭게 사유하고 사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썰 푸는, 제가 평상시에 술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이런 내용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이런 구독자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대부분의 압도적인 구독자분들이 만 34세 이하의 우리 꼬꼬마 아이들, 그리고 몇몇 우리 햄님들이 계신 상황인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멘티 관계로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 연락 주시는 구독자분들 실제로 종종 만나 뵙고 같이 밥 먹으면서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한 1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나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 맥락은 항상 똑같습니다. 수능으로 인생을 한번 엎어보려고 한다면 의치를 가야 한다 하는 쩔이다 라는 것, 그리고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의치한 또는 한을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직업이 양호하고 그 집안 상황이 양호하다면 하지 말아라.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네 하던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그냥 대부분의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연락을 다시 주셔서 다시 만나 뵙는 분도 있고 곧 만나려고 약속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만나봤지만 아직 미합격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항상 비유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부의 사다리, 우리 인생 서열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또는 좋은 수시를 쓰기 위해서 좋은 내신을 받는 것이 뭐 게임기, 컴퓨터를 사주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수능으로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은 우주 비행기를 준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얻어진 아이들은 결국에 올라가서 다 엎어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대상자들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인 거죠. 이것은 비단 뭐 의치 한이 됐든 아니면 뭐 전문직이 됐든 그 어떤 것들이라든지 합격해서 지내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직종들이 다 공무원 계통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남은 인생 짧으면 뭐 40살에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뭐 자격증이 됐든 어떤 성과가 됐다면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40살이면 한 50년 정도를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20살 때, 20대 때 완성이 됐다면 9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70년을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하지만 실제 야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의원,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뒤에 병원 들어가 있는 한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대한민국 상위 1%의 임금인 연봉 1.8억보다 다 위에 있으세요. 여기서 꼴등 정도 해야 제일 그지같이 해야 한 이 정도 수치가 닿겠죠. 평균 이하에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한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한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1억 800만 원, 한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 대부분은 여기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 가깝다. 평균 임금이니까 그래도 한 5% 안에는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냥 병원 가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서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의 임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 아니고 0.5% 더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안색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가치관이 어땠든, 그 사람의 조건이 어땠든,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땠든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나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이 새끼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걔는 그냥 똑바로 안 살고 있는 거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들의 안색을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분들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자, 가시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것이 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출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그럼 가시적인 목표가 이렇는데, 과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네, 인생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인간은 엄청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적응을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내가 낮은 사다리에 있다가 높은 사다리로 오든, 아니면 높은 사다리에 있어서 더 높은 사다리로 올랐든,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바로 3일 정도 있으면 바로 감흥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대충 러프하게 이야기를 들자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던 생활에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나는 행복하겠다 라고 처음에 내가 다짐을 해서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자, 그때부터 살다 보면 적응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만 괜찮고 그 뒤로는 계속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밖에 생기지 않게 돼요. 이미 조건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파괴, 나에 대한 좌절. 내가 예전에는 100만 원 버는 거에서 1000만 원만 벌면 분명히 행복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 정신적으로 이제 파괴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은 좀 일부예요. 이것보다는 보통 여기로 다 빠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새끼들도 다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분노, 그것이 곧 마녀 사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시궁창인 거에 대해서 자기 파괴나 좌절할 정도까지의 성숙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분노해야 되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분노를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이거든 둘 다 행복, 만족, 이런 것들 단어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이렇게 가시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서도 매우 많이 본다라는 점입니다. 자, 가시적이고 물질적으로 내가 세웠던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그럼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 정신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이것은 제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이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언급이나 이런 식의 티칭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은 다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취약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국 그냥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결국 멘탈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삶을 결정한다. 그 결정된 것은 뭐로 보면 되냐? 그냥 안색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떨어져서 근데 얼떨결에 목표는 이루어져 버렸어요. 운이든 팔자든 신의 뜻이든 우리 엄마 아빠 덕분이든 우리 조상님 덕분이든, 아무튼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남은 것은 멘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멘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뭘 고민하는 것이냐?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기쁨을 느끼는지, 또는 이것이 어려워요. 이거 처음에 이거 못할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고, 너 뭐 해야 좋아?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하죠. 그렇다면 너무 싫은 것을 고민해 보면 됩니다. 내가 너무 싫은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선택을 해보면 돼요. 그것은 직업 안에서든, 또는 그것은 취미든, 나는
몸으로 힘든 것은 피하고 싶다. 그러면 몸 안 하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해보면 되는 거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족상.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혼자 살 수도 있고, 친구와 살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 각각 그 개인의 삶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내가 무엇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계속 찾아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목표를 이뤘든 목표를 이루지 못했든 그 어떤 삶이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두 가지죠. 바로 운동과 공부인데, 자, 운동은 우리 여러분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내가 몇만 보를 건다, 나는 하루에 1000보를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뭐 자전거를 나는 뭐 5시간을 탄다,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운동 아니고 그냥 노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운동은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자면 고강도입니다. 그래서 고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산소와 무산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는 어떤 것이냐? 저는 조깅을 3시간 뛰었어요. 공원에서 산책 3시간 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노동이에요. 그렇다면 고강도의 유산소는 무엇이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의 강도로 하는 유산소를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예로 든다면,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너무 숨이 차서, 숨이 극도로 차면 내가 숨을 입으로 쉬어야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 입으로 쉬어야 되는데, 고강도의 유산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침을 삼켜야 되죠. 이거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숨을 못 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숨을 쉬면서 그냥 침을 흘려야 되겠죠. 그 정도가 됐을 때 유산소로, 고강도의 유산소로 인정이 된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다 노동이니까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친구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멘탈에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몸짱 되는 거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만 인정을 하냐? 네,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는 무게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스쿼트를 안전바 없이 내 몸무게 정도를 지금 가서 내가 풀 스쿼트를 한번 해보면, 자, 그때 그 어떤 고민과 번뇌도 다 해결이 된다. 그 순간적으로 바로 0이 됩니다. 그 수치가 순간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무게로 하든가, 나는 유산소로 할래요. 그러면 침을 질질 해서 침을 흘려야 인정이다. 그거 외에는 운동 아니고 다 노동이란 얘기인 거예요. 또는 미세한 운동은 되지만 멘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멘탈의 영향,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공부죠. 여기서 공부는 수능 공부, 요딴 거 아니고 독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독서에서는 제발 이딴 거, 이거 뭐 개발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외 나머지, 그리고 소설, 이거는 내 멘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수필 같은 거 말고, 독서, 다양한 독서들이 있으니까 그 무엇이든, 유튜브가 됐든 내 주위가 됐든 어떤 사람의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누가 지나가는데 책 제목을 얘기했다, 그러면 무조건 중고도서를 무조건 사서 저처럼 읽지 않아도 무조건 책꽂이에 꽂아놔라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안 해도 저는 그냥 멘탈이 안정적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보는데, 너는 아니니까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네 안색은 보나마나 별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체중이 불면서 안색이 조금 안 좋은 상태고, 이것은 그래도 지금도 조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와 현재 취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든 아니면 요새는 더 어려도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로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서울대를 갈까 연고대를 갈까 고른다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상상을 하죠. 바로 3년 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목표, 10년 단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면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장기간의 목표 또는 20년, 30년 이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취미, 오늘 네 뭐 먹으면 재밌냐고요. 일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너는 뭘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취미를 하면서
일 또는 취미를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숏을 이렇게 넘기다가 어떤 외국인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너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단기 목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 내가 한 달만 하면 뭐가 되겠지. 뭘 먹어서 일주일만 먹으면, 당근을 30일만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를 해요. 근데 너는 그게 될 거였으면 네가 이런 고민 안 했겠죠. 그래서 너는 족밥임을 인정하고 단기적으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목표를 세울 뿐인 거지. 그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갈 뿐인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것이 일어날 거라는 거 상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 장기 목표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과가 낮고 별로고 주위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내가 봐도 쪽팔리고 하지만 그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너도 형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평가를 제발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꾸준히 서로 격려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